최근 들어서는 청년을 쉬고 부모는 다시 일한다. 게다가 쉬었다고 대답하는 인구 중에서 고생하느니 그냥 쉬면서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특별히 문제는 뭐냐? 입사하자마자 이 길이 내 길이 아닌 갭이요? 하면서 퇴사하게 되는 상태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저는 대한민국 직장 현실을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먼저는요, 갈수록 취업이 힘들어지는 대한민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2022년 데이터를 보니까요, 대기업 신규 채용 경쟁률을 보니까 평균 77대 1입니다. 77명이 지원하면 1명 채용되는 현실이에요. 과거에도 그랬지만 최근에는 더 그게 심화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과거에는 그래도 채용 시장이라고 하는 게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하면 활짝 열렸죠. 그리고 웬만하면 퇴사 안 하고 쭉 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대학을 졸업해서 입사하고 싶어도 경력 있습니까? 이런 걸 물어봐요. 아니, 나 대학 열심히 다녔는데 무슨 경력이요? 그래도 뭐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기업들이 대졸 공채 빡세게 채용해서 신입사원 교육시키고 현장에 뿌려주던 그런 분위기가 사라지고 수시 채용과 경력직이 있는 것을 원하게 되죠. 그래서 인사 담당자가 예상하는 집중 채용의 연차를 봤더니 4에서 7년 차를 집중해서 채용하겠다. 58.9%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이 닫히고 있는 거예요. 채용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1등, 직무나 일에 대한 경험 35.6% 나오는 겁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한 회사의 채용 공고를 가져왔는데요. 이게 채용 공고 낼 때는 맨 위에는 경력 무관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런데 아래 내려가 보니까 유관 업무 경험자 우대, 다른 무슨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 우대, 동종업계 근무 경영자 우대, 이렇게 돼 있어요. 경력직 선호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신입사원 원서 지원할 청년들 많지 않죠. 그러니까 어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게다가 2025년 기준으로 채용을 축소하거나 그대로 갈 계획이다 라고 하는 비율도 늘었습니다. 2025년 기업 경영 전망 조사를 했을 때 보니까 전체 기업 중에서 긴축 경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비율이 49.7%, 현상 유지가 28%, 확대 경영은요 22.3%밖에 안 나옵니다. 전반적으로 채용 시장이 줄기 때문에 청년층들이 직업수에게 진입하는 비율이 떨어지겠다는 겁니다. 힘들게 취업했는데 1년도 안 돼서 퇴사하는 청년들 늘어나요. 일단 비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쉬는 청년의 비율이 전체 청년 중에서 8.9%, 462만 명이 되었고요. 특별히 문제는 뭐냐? 쉬었다라고 대답하는 인구 중에서 임금이 200에서 300만 원 정도 안 되는 직장 갈 바에는 차라리 쉬는 게 좋다라고 대답하는 비율이 55.5%나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절대적 직장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2, 300만 원이 안 되는 직장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월급을 받고 싶어요. 근데 그 정도 월급은 안 나와서 그냥 어디 작은 데 들어가가지고 내 시간을 거기서 고생하느니 그냥 쉬면서 장기적인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참 이거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제 주변에도 많은데 아니 2, 300만 원이라도 좀 받고 입사해야지 말해봤자 입사한 다음에 1년 이내 다시 퇴사하는 거예요. 조기 퇴사 직원들의 퇴사 사유를 봤더니 가장 많은 사유는 45.9%가 적성에 안 맞아서다. 이 대답이 높아요. 두 번째가 낮은 연봉, 세 번째가 조직 문화에 대한 불만, 이 순서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기성세대 관점에서는 아니 청년들이 뭐 백지에서 쓰면 되지 이야기합니다만 지금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 관점에서는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입사 준비하기 위해서 스펙을 쌓았던 것까지 보면 매몰 비용이 너무나도 많았던 거죠. 어떤 조사에 의하면 한 아이를 낳고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10억이 넘는다라는 통계도 있어요. 과거에 비해서 나 한 사람이 사회에 진출하기까지 들어가는 시간과 돈 엄청나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돈 들여가지고 내가 대학까지 졸업했는데 직장 들어가서 200만 원도 못 받는다? 좀 망설여지죠. 내가 이 돈 받으려고 그동안 내가 그렇게 대학 다녔어?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더 나은 직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것, 우리는 현실로서 인식은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교수님이 청년의 고립은 결국 과잉 경쟁 사회가 만들어낸 비극이다. 지금은 그 경쟁 속에서도 취업이 쉽지 않다. 모두가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몰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다 매몰 비용을 많이 들였어요. 그러니까 한정된 TO에 사람을 뽑아야 되니까 스펙은 엄청나게 올라가고 그 정도 스펙은 없어도 되는데 점점 더 훌륭한 스펙 때문에 뽑기 어려운 상황도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1년 이내에 퇴사할 것 같은 신입 직원보다는 어느 정도 사회 경험을 통해서 기업의 문화도 좀 알고 아이고 이 정도 고생은 하는 것은 당연해. 그 전 직장보다는 나아. 할 수 있는 경력직들을 선호한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99.9%가 기업 수로는 절대 다수입니다. 종사자 수는 약 81%. 이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현실을 이해하고 청년들이 들어가서 일을 해줘야 우리나라의 근로 현황이 맞단 말이죠. 노동시장의 문제가 해결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청년 구직자들의 직장 선호도를 봤더니 대기업이 64.3%고 공공 분야가 44%, 중견기업이 36%인데 중소기업은 15.7%. 확 떨어집니다. 청년들이 들어가고 싶은 일자리는 주로 대기업에 있고 실제 일자리의 필요는 중소기업에 있단 말이죠.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로도 나타납니다. 20년 종단 연구를 보니까 지난 20년 동안 20대와 30대의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17%가 하락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중 청년층은 10명 가운데 3명에 불과한 반면 대기업은 취업자 중 절반이 청년층인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부터 고령화, 노령화가 일어나고 있고 중견기업 이상의 대기업에서는요, 그래도 20대들이 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도 신입사원 뽑으려고 연봉도 좀 올려보고 그래요. 문제는 뭐냐? 기존에 있는 직원들을 올려주면서 신입사원들을 올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이른바 연봉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비밀 유지하려고 애쓰고 그러다 보니까 더 어려워지고 청년층들이 한꺼번에 확 퇴사해버리고 나이 많으신 분들만 남게 되는 그런 기업도 제 주변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신입 직원들이 생각하는 적정 월급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사원급을 보니까 중소기업 직장인들 소박합니다. 3,600만 원 받으면 정말 참 좋겠다. 근데 실제로는 2,900입니다. 과장급은요? 5,000은 받아야 과장이지. 마음속으로는 그래요. 근데 중소기업 실제로 보니까 4,200밖에 안 됩니다. 부장급은 6,600 희망하지만 5,70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희망하는 연봉보다 실제 연봉이 800만 원 정도 모든 직급에서 떨어집니다. 대기업 임금과 격차를 보면 좀 더 심각한데요. 대기업의 평균 연봉은 563만 원인데 반해서 중소기업은 266만 원밖에 안 나옵니다. 연령대별 평균 임금을 보더라도 25세에서 39세 일반적으로 신입사원 그 구간입니다. 대기업은 366만 원, 중소기업은 227만 원입니다. 50살이 되면 더 심각하게 돼서 대기업은 760만 원, 중소기업은 299만 원밖에 안 됩니다. 중소기업으로 직장 생활을 시작해서 쭉 가는 사람과 대기업으로 시작해서 쭉 가는 사람 간의 임금 격차가 전 연령대에서 50%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눈높이는 대기업과 공기업 선호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입사하게 되는 기업이 어디가 될 것 같냐 물어봤더니 약 70%가량이 나는 실제로는 중소기업 들어가게 될 것 같다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뭡니까? 그동안 대학 다닐 때까지 나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놀고 싶은 거 못 놀고 열심히 내 매몰 비용을 들여가면서 최선을 다한 스펙을 쌓았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내가 들어가고 싶은 데랑 들어가게 될 것 같은 느낌의 그런 곳과는 간극이 엄청나게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입사하자마자 업무 비몰입 상태로 빠질 우려가 생기고 여지간한 어려움을 버텨내야 되는 신입사원 상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길이 내 길이 아닌 갭이요 하면서 퇴사하게 되는 상태도 우리가 이해하기는 또 이해해줘야 될 상황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은 퇴사하고 부모는 재취업한다. 이 웃지 못할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대기업들의 임직원 연령대 변화를 봤더니 20대의 비중이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30대에서 50대는 여전히 늘어나고 있고요. 50대 이상의 임원 비중도 늘어나고 있어요. 대기업들도 점점 젊은 세대로 넘어가다가 최근 들어서는 다시 50대 이상, 60대들도 다시 계속 임원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왜요? 더 일해야 돼요. 2022년 연령대별 전체 일자리 점유 비중을 봤더니 60대 이상이 18.4%고요. 50대가 1등입니다. 24%입니다. 20대는 13%밖에 안 됩니다. 전체 점유율 중에서도 5, 60대가 지금 여전히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중에서 일자리 증감 현황을 보니까 60대 일자리는요 44만 개가 늘었습니다. 청년층들이 일자리에 적극적으로 진입을 안 하기 때문에 부모가 다시 일자리로 들어가가지고 자식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비중도 늘어나고 있답니다. 초고령 사회의 주역이 될 60년대생들, 이분들이 생애 경로를 보니까 주된 일자리에서 평균적으로 25년을 일하고 54.5세에 주된 일자리를 퇴직합니다. 그리고 통상 한 6개월 정도 구직 활동을 해요. 그래서 퇴직 후 첫 번째 일자리를 가져요. 거기에서 약 2년 가까이 근무합니다. 그런 다음에 57세에 한 번 퇴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일자리를 또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2년 가까이 근무합니다. 그런 다음에 세 번째 일자리 또 들어가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 또한 2년 가까이 근무를 해요. 그렇게 되면 결국 60세가 될 때까지 5년 반 정도를 두세 개 직장을 옮겨 다니면서 일하고 있는 것이 논문에서 밝혀진 이야기예요. 퇴직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구 소득을 보세요. 공적 이전 소득, 그러니까 연금이라든가 이런 거 다 포함해서 50대는 6,300만 원이에요. 그래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60대 되니까 4,900으로 확 떨어집니다. 주된 일자리에서 월급 많이 받던 일자리는 나왔고 이제는 60대가 돼가지고 월급 적게 받는 세컨 잡을 구한단 말이죠. 근데 4,900이에요. 연금까지 포함해서입니다. 70대가 되니까 2,500이에요.
한 달에 실수령액 200만 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삶을 살아가는 돈이랑 벌어들이는 돈이랑은 갭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60대의 근로조건이 나쁜 데에 비해 연금 소득이 이를 뒷받침해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쁜 일자리이지만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받는 거라도 내가 어디 가서 일을 해야 연금으로 부족한 것을 채우기라도 하는 거죠. 아까 제가 청년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가 그냥 쉬었다라고 대답하는 비중 중에 절반이 2, 300만 원밖에 못 받기 때문에 나는 쉰다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60, 70대에 있어서는 100만 원이라도 받으면 나 일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을 쉬고 부모는 다시 일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MZ세대, 꼰대세대 이 두 가지 단어가 이른바 있습니다. 서로 이해하기가 어렵죠. 직장에 들어와 봤더니 경력 없는 청년과 경력 많고 나이 많은 기성세대가 같이 일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기업의 담당자가 본 MZ세대들의 직원들의 특징을 보면 가장 먼저가 워라밸, 회사에서 좀 개인 시간 좀 확보해달라, 조직보다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 그리고 자유롭고 수평적인 문화, 개인의 성장에 대한 요청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많은 경우는요 부정적 이미지로 그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능력은 없는데 보상만 바란다, 조직에 대한 헌신은 안 한다,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밈들이 자꾸자꾸 등장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굉장히 나이 차이가 많은 사람들께 일해야 되는 직장 안에서 조율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동료와 선후배, 팀이 마음에 안 들면 회사를 그만둡니까? MZ 안 그렇대요. 쉬운 것만 찾고 놀고 먹으려는 게 아닙니다. 일상을 지키고 싶을 뿐입니다. 퇴사하면 참을성 없다는데 평생을 고용해주지 못하는데 그것까지 버텨야 되는 겁니까? 합리적으로 바뀌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편견을 가지고 보지 말아주세요. MZ 직원들도 주변에 눈치도 좀 봐가면서 열심히 하는데 TV에 나오는 이야기, 드라마에 나오는 이야기는 그 일부의 이야기예요. 실제로 저희 회사에도 청년들이랑 저는 많이 일하고 있습니다만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청년 세대의 직장인들 저 못지 않습니다. 열정적으로 합니다. 게다가 최근에 한 연구 조사를 보니까요. 세대 차이에 대한 체감도는요. 조금 기성세대가 더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그 세대 차이 때문에 실제로 업무를 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요. 50대나 40대는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아이고 세대 차이 나네 한다 하더라도 내 업무 수행하는 데는 별로 영향을 안 받아요. 문제는 뭐냐? 20, 30대가 세대 차이 때문에 내 업무 수행하는 데 영향을 받고 있다. 대답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2배가량 나오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예요? 세대 차이 이야기하지만 40, 50대는 별로 영향 안 받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영향받고 타자화되고 배척당하는 듯한 느낌을 드는 친구들은 20, 30대가 그러고 있단 말입니다. 세대별로 업무를 통해서 추구하는 가치를 보면 그게 더 잘 드러나요. MZ세대의 직장에서 추구하는 가치를 보니까 뭐가 높아요? 자아실현하고 지적인 성장이 높아요. 내가 직장에 들어가면 내 선배들로부터 조직 내에서 내 전문성이 커가기를 원하는데 이거 MZ세대 그거 해 나 안 건드릴게, 나 꼰대 소리 듣기 싫어,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내 업무 수행하는데 내 커리어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현장을 다니면서 컨설팅하는 사람으로서 기업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20, 30대의 다이나믹과 40, 50대의 지적 영역 이것이 섞여서 조직 내에서 시너지가 나게 할 것이냐 그런 이야기죠. 키워드가 있습니다. 개별성입니다. 집단성이 아니라 개별성이 강조돼야 됩니다. 목표가 팀이나 전체의 목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들의 목표가 있는 조직이 되자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사회는요 조직 내의 인력이 다양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96년도만 해도요 우리 사무실 안에 20명이 있었는데요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40대 초반이었어요. 제일 어린 사람이 20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대 후반으로서 40대 초반인 사람까지만 이해하면 됐고 내 밑으로 한 5살 어린 사람만 상대하면 됐어요. 그러니까 연령대가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때요? 내일 모레 은퇴를 앞두고 있는 50대 후반의 부장님도 계시고 부장님도 어때요? 내 딸이나 내 아들과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과 팀으로 같이 일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것이 큰 차이가 있고 앞으로도 이건 더 심화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조직 내의 인력 다양성이 높을수록 혁신적이고 생산적이고 성공 가능성이 높아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여전히 집단적으로 다 같이 어디 갑시다, 회의는 이때 해야지, 집단적으로 움직이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기성세대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신입사원들이 퇴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직 계열화된 계층을 기반으로 조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직무와 역량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조직 내에 팀을 만들어낼 거냐, 고객을 중심에다 놓고 그것을 해낼 수 있는 목표 중심 조직을 만들 거냐가 핵심이에요. 과거에는요 전통적인 팀은 부서별로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어때요? 상품별로 모여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부서가 있다고 치면 과거에는 생산부, 구매부, 물류부, 판매부 이렇게 있었다면 지금은 안 그렇죠. 제네시스부,
그랜저부 이런 식으로 상품을 중심으로 해서 기능이 쫙 모여가지고 고객 중심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다양한 기능을 가진 사람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스포티파이라는 브랜드를 아실 겁니다. 이 브랜드가 최초로 어떤 작업을 했냐면 전문가 조직과 상품 중심 조직을 가로 세로로 재편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이게 핵심이 뭐냐? 고객 중심, 분권화, 확장 중심, 신규 사업 중심으로 이동해 간 거예요. 고객을 중심으로 조직을 자유롭게 좀 움직이고 재편할 수 있는 팀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유연성을 가진 조직이고 청년 세대와 기성 세대 조직이 함께 일해야 되는 상황에서 살아있어야 될 조직의 형태라는 겁니다. 젊고 유능한 사람들이 실력 발휘하려면 연공서열식의 문화를 타파해야 지금은 맞다. 직급제대로 과감하게 파괴하고 직책을 중심으로 수평적 문화를 강조해야 청년 세대와 시니어 세대가 함께 일하는 사무실 만들 수 있습니다. 부서보다는 고객 중심의 유연한 팀 문화를 만들어서 개방형 조직 문화를 해야 된다. 수평적이고 청년과 시니어가 함께 일할 수 있는 조직이 되어야 우리나라가 청년들도 일자리에 진입하는 데 문제가 없고 시니어들도 계속해서 은퇴 전까지 나름대로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데 즐거워진단 말이죠. 조직 내에서 오래 일하는 거 그거 박수 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오래 일한 걸 자랑하기보다는 역량이 얼마나 올라갔느냐 그걸 가지고 승진과 직위를 결정하시면 되고 직책이 있습니다. 팀장, 그룹장, 본부장, 파트장 그것은 책임과 권한의 범위입니다. 그리고 맡은 과업은 직군과 직무가 있죠. 영업, 마케팅, 디자인, 개발, 생산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내가 맡은 직군이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책임은 무엇인가, 내가 쌓아가고 있는 역량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의 조합이 직장에서 청년과 시니어가 함께 일하고 있는 조합이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하나의 씬만 더 보여드리면 일반적으로는요 맨 아래는 직책이 없죠. 누구누구 C죠. 그러다가 팀장, 실장, 본부장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맨 아래는 열정적인 실행자, 그 다음에는 업무 추진자, 그 다음에 성과 창출자, 마지막으로는 방향 제시자 이렇게 돼 있는데 방향 제시자가 될수록 가치적 업무를 실행합니다. 가치와 비전, 리더십, 통찰력, 조직관리 이야기를 하고 실무자일수록 끈기와 열정, 팔로워십, 직무 관련 이해, 업무 스킬, 일상적 업무를 수행해요.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신입사원이에요. 그러면 맨 처음부터 내가 회사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신입사원이다. 그러면 열정 실행자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조직에서 내가 제대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회사에서 내가 한 20년 일했고 경력직으로 여기 들어왔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단순히 내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책을 맡아서 다른 사람들도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조직관리와 리더십의 역할을 수행해내야 될 필요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 일을 한다는 것은요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강점을 발휘해서 이 사회에 공헌하고 내 스스로가 이 사회 안에서 적절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월급도 받고 사회적 명성도 누리면서 내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현장에 가서 기업은 사랑입니다, 일은 사랑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도 이 나이 차이가 30년 이상 나고 있는 우리나라의 직장 현실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직장 생활 최선을 다해서 또 행복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